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어제 주간 한조한만 몰빵으로 갔습니다. 100% 한조한만 몰빵으로 두 배당짜리 그냥 솔직히 전날 MLB에서 마인 갔다가 좀 뒤어가지고 한신을 마인 갔으면 좋았겠지만 일반승으로 두 배짜리 100% 그냥 몰빵해서 적중을 했죠.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메인 조합 한 조합 적중을 했지만 중배당을 생략을 하고 비율 낮춘 조합을 가는 바람에 본연치기 수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짜 MLB가 완전 폭풍 쓰나미 데이였죠. 그래서 좀 순방한 느낌 없지 않아 있고요. 그죠? 자,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분석을 하다가 어,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자,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선발 이렇게가 선발 홈팀, 위에가 홈팀 선발, 아래가 원정팀 선발. 오른쪽은 최근 3일 기준 불펜, 양 팀의 불펜. 그리고 요거는 내일 예상 주심입니다. 홈플레이트 주심, 스트라이크 볼 판정하는 주심.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유료 사이트 캐쳐본. 그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양키스랑 시컵 경기는 어제 경기에서 다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키스는 타선에 침묵을 했고 시컵은 터졌다기보다는 프리드를 좀 작정하고 노리고 나온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스 프리드가 3이닝 만에 조기 강판을 당했음에도 언더가 찍혔다라는 점, 이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오늘 이 C컵 선발이었던 특급 좌투수인 맷 보이드가 8이닝 무실점을 했는데 8이닝이나 소화를 했음에도 투구수가 85개밖에 안 됐습니다. 이닝당 10개 수준의 투구수만 기록을 했다는 거거든요. 볼넷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양키스 타선이 계속 3구 내에 방망이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효과를 못 봤죠. 그러니까 8이닝 무실점을 당한 거고, 어찌 보면은 이 내일 등판하는 이마나가 쇼타랑 맷보이드랑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같은 자투수라는 점, 그리고 이마나가 쇼타도 투수 대비해서 이닝을 정말로 잘 먹어주는 선발 투수거든요. 자, 복귀 이후로 지금 요 게임 로그 세인트 클블 미네소타전이 3경기 등판한 게 복귀 이후 이렇게 3경기 등판인데, 자, 최다 삼진이 우선 4삼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삼진을 잘 잡는 투수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홈런이 클블전에 3피홈런 몰아서 좀 맞아서 그렇지, 3경기 중에 결국엔 2경기는 피홈런이 없었고 피안타도 막 엄청나게 많은 수준까지는 아니었고, 근데 이걸 봤을 때 볼넷은 3경기 동안 하나밖에 없었죠. 그 정도로 이마나가 쇼타는 지금 전형적으로 상대의 타격 컨디션에 좀 따라서 투구 내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양키스전은 처음 등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스피릿이 좀 발동을 해가지고 양키스가 타선이 폭발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인 경기인데 전 좀 어렵다라고 봤어요. 이 양키스의 타선이 반등 여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봤고, 근데 사실 딱 무늬만 봤을 때는 이게 양키스가 어찌됐건 정배를 받았는데 정배를 받을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경기에서 맥스 프리드가 3이닝 만에 강판을 당하면서 불펜 5명을 썼고 팀 힐, 로아이사가, 해밀턴 등 리드를 지키는 데 쓰이는 이 불펜 자원들을 소모가 불가피했던 게 양키스였습니다. 다만 C컵은 오늘 딱 1이닝만 불펜을 썼잖아요. 아시다시피 맷보이드가 8이닝을 소화해주는 바람에 C컵은 실상 지금 모든 불펜 투수들을 다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마나가 쇼타가 투수가 복귀하고 나서 90개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5이닝까지만 버텨줘도 나머지 불펜에서 양키스 타선을 충분히 억제를 가능할
그런 시나리오란 말이죠. 근데 이 워렌이 같은 경우가 C컵 상대로 막 정말로 막 2실점 이하의 피칭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더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C컵 역배승만 바라볼게요. C컵 역배승 쪽으로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랑 시애틀 경기인데 플레어티랑 길버트가 등판을 하죠. 플레어티는 올 시즌 95.2이닝 17피 홈런, 대놓고 피홈런이 좀 약점인 그런 투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애틀은 동기부여가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랠리라고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커뮤니티에서건 라스어프에서 랠리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랠리라고 하겠습니다. 랄리한테 한 타석이라도 더 가게 하려고 쉽게 아웃 안 당하려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애틀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디트 시리즈에서 시애틀의 에너지 레벨이 지금 남다르고 있고 앞선 두 경기에서도 연속 3홈런 총 두 경기 6홈런을 때렸고 두 경기 도합 30안타라는 미친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랄리가 지금 전반기 홈런 38개예요. 38 광땡. 근데 MLB 역사상 역대 1위가 베리 본즈 전반기 39개입니다. 딱 하나 차이예요. 오늘 경기에서 랄리가 하필이면 홈런을 못 치면서 이 타이를 기록하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오늘 이거 내일 이 플레이어티 상대로 등판하는 플레이어티가 등판하는 이번 경기에서 랄리가 멀티 홈런 때린다? 혹시라도 멀티 홈런 친다? 그러면 바로 전당 바로 그냥 다이렉트 입성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란 말이죠. 이건 MLB 역사 자체가 베리 본즈랑 타이 찍냐 못 찍냐에 따라서 이 경기는 포커싱이 완전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경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시애틀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디트 역시도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전 전반기 마지막 경기잖아요. 전반기에 가장 잘해왔던 팀, 가장 승률이 좋았던 팀이 디트로이트인데 그것도 홈에서 이거 수입 당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맞이한다? 사실 이거는 디트 입장에서는 최악의 전반기 마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디트도 타석에서 엄청난 집중력 발휘한다 보고 양 팀 모두 타석에서 충분히 집중력, 동기부여를 기반으로 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지금 양 팀이 서로 불펜을 아주 잘 공략해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양 팀 지금 이 화면 우측에 불펜들 방어만 보더라도 지금 무실점 투수보다는 지금 실점을 주고 있는 투수들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랄리가 역사적 기록 찍냐 못 찍냐 관전 포인트까지 아주 확실한 경기입니다. 아주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경기예요. 오바 까고 보겠습니다. 미네소타랑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우즈 리차드슨하고 미치 켈러. 리차드슨은 3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호투. 피칭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닝이 5이닝까지인 게 아쉽지만 마이애미의 그 퀀트리를 아셨다가 5이닝까지만 던지는 애. 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란 말이죠. 퀀트리는 기본 2, 3실점 깔려져 있는데 우드 리차드슨은 지금 3경기 연속 1실점 이하. 야, 3경기 중에 2번이 무실점, 1번이 1실점. 그죠? 엄청납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7월 팀 타율 꼴찌 팀인 피츠 상대로 호투각을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뭐 시애틀, 마이애미, C컵 상대로 했던 것처럼 피츠 상대로도 이 정도 기록을 찍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피츠버그는 상위 선발 미치 켈러가 등판을 하는데 6경기 연속 퀄리티 스tat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부의 아즈마 같은 느낌인데 더군다나 23년 시즌부터 미네소타전에 이 매년마다 23년 시즌, 24년 시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2번 등판을 해서 2번 모두 호투를 한 바 있었습니다.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그러니까 피츠는 사실 득점 기대치가 지금 너무 낮아요. 7월달 전체 한 달 동안 이 7월달 지금 13일밖에 안 지났지만 이 7월 한 달 동안 팀 타율 꼴찌 팀이 피츠버그죠. 미네소타가 오늘 12득점이나 냈고 4개 홈런을 때려낸 건 정말 주목할 만한 사실이긴 한데 선발 버러우스 상대로 1홈런을 쳤고 그리고 패전적으로 등판한 불펜으로 강등된 앤드류 히니 상대로 3홈런을 몰아때렸습니다. 사실 2회부터 미네소타가 6점을 먼저 냈고 3회 만에
3점을 더 추가하면서 9대 0이 지킨 경기라서 피츠버그가 그냥 빠른 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피츠버그도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연패를 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고, 미치 켈러면은 어느 정도 버텨줄 가능성이 높은 선발이고, 6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찍고 있는 선발이니까 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1, 2점 차 지고 있더라도 필승조 등판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전반기 마지막 경기니까.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미네소타 승 보겠습니다. 서브는 미네소타 승. 언더가 메인입니다. 화사하고 클블 경기는 시베이리하고 칸텔로가 등판합니다. 시베이리가 등판한 지금 6경기 연속 화삭은 지고 있습니다. 팀 패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베일이 지금 뜬금없이도 한 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 6연패 과정에서 시베일이가 5번을 패전 투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점 많고 피안타 많고 피홈런도 적은 편이 아니고 삼진도 적고 볼넷은 많고 기대치가 전형적으로 낮은 선발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베일이고, 칸틸로 같은 경우는 오프너로 활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3인 정도까지만 소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불펜으로 마운드 운영, 그러니까 불펜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화사카이 지금 4연전 시리즈 앞전 3경기에서 방울 제로입니다. 불펜, 클블, 여기 실점이 있었던데, 실점 내가 하는 거 봤는데 하시는, 그거 무자책이었어요. 자책점으로 인정 안 된 그냥 2실점이 있었는데 두 개 다 무자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로 인한 자책점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책점은 제로. 이 화사카의 3경기 모두 총 11.2이닝 무자책 방어율 제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클블의 불펜이 너무나도 막강한 상황이라서, 이거는 불펜데이라고 해서 클블을 이 칸텔로 등판한다 그래서 가볍게 볼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상대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막 엄청난 하우저라든지 화삭이 지금 제일 잘 던지고 있는 이런 애였으면 쫄았을 텐데, CBL 등판하면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는 클블이 이기면서 위닝 따내고 쉴 것 같습니다. 클블 승 마인까지 저는 보겠습니다. 미러키랑 워싱턴 경기는 페랄타랑 제이크 어빈이 등판을 하죠. 사실 오늘 워싱턴이 잡았어야 맞는 그림이었는데 정말 무난하게 본론다. 정말 무난하게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파네거니가 타네타 야 본론 2점 차 바로 본론. 이야, 이건 정말로 지금 워싱턴은 전형적으로 안 되는 팀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워싱턴이 3홈런이나 때리면서 모처럼 진짜 타격이 되게 터진 그런 경기였어요. 미러키는 홈런을 하나도 못 때렸고. 근데 이러고도 졌다라는 게 멘탈적으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선발이었던 우드러프가 2개의 피홈런을 얻어 맞으면서, 물론 페랄타도 피홈런이 적은 유형은 아니지만 지금 5경기 연속 승리 투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승리 요정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불안 요소는 페랄타가 워싱턴 상대로 매우 약했다라는 점. 22년부터 24년 시즌까지 3경기 연속 투 내용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전 시즌에는 5이닝 10피안타 1피홈런 4실점, 무너진 수준의 피칭 내용을 기록한 바 있었는데, 제이크 어빈이 솔직히 기대치가 이럼에도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7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는 제이크 어빈입니다. 이 7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한 과정에서 4번이 멀티 피홈런 이상이었습니다. 7번 중에 4번이 2개의 피홈런 이상.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없고, 최근엔 볼넷까지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이 피홈런 자체가, 이 피홈런 리스크가 솔로포가 아닌 대형 홈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높단 말이죠. 저는 미러키가 다저스까지 수입을 하면서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뜬금 워싱턴한테 밟히면서 연승이 마감되고 전반기 마무리되는 그림보다는 이 기세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전반기 마무리 짓고 기분 좋게 며칠 쉬고 이제 후반기 맞이하는, 그게 좀 걸맞지 않은 그림인가 생각을 합니다. 무늬만 보더라도 페랄타는 명색이 팀 내 1선발 에이스고 에이스 대우를 받는 애고, 제이크 어비는 하위 선발 포지션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라서 수입점 부담감도 솔직히 좀 덜한 게 사실이에요.
미러키 승마엔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오바도 메인급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오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워싱턴 오바 제가 그냥 개꿀단지라고 몇 번을 그냥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 14경기 13오바 1언더. 2런도 났던 것도 우천육난 3시간 동안 경기 딜레이 됐다가 시작해가지고 계속 퇴근 스윙, 빠르게 방망이 나와갖고 계속 내야 땅볼 병살 5개 나왔던 그 경기. 그거 말고는 지금 워싱턴은 싹 다 오바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 14경기 13오바 1언더 확률적으로 90% 이상으로 오바를 찍고 있는 워싱턴의 행보인데, 이거는 오바 갔다가 뒤지면은 정말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그 정도의 확률 데이터입니다. 그죠? 오바까지 메인급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애슬레틱스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스프링스랑 베리오스가 등판을 하는데, 스프링스가 아주 잘해주고 있긴 한데 제일 주목할 점은 올 시즌 홈구장을 셔터힐스 파크를 써서 그런지 올 시즌 홈 등판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피홈런을 허용하지 않는 적이 없었던 게 스프링스입니다. 스프링스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시즌 홈에서 등판한 경기는 무조건 홈런을 다 맞았어요. 무조건. 그게 솔로포로 이어져서 뭐 클블전이랑 애틀전처럼 1실점만 하는 경우도 있고, 화삭한테도 홈에서는 실실점을 당한 경험도 있고, 시컵한테도 5실점 조기간판을 당했던 경험도 있고, 이거 약간 복불복 느낌이 없잖아 있죠. 저는 베리오스는 특징이 아주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강약약간 컬러가 아주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꾸준히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시즌, 전전 시즌도 마찬가지고 하위권 팀한테는 정말 잘 던져왔어요. 양악을 잘합니다. 화삭 상대로 우선 상대전 기록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언급이죠, 베리오스. 그리고 애슬레틱 상대로 통산 6경기 연속 패전 한 번 없이 올 퀄리티 스타트 달성하고 있는 베리오스입니다. 올 시즌 등판도 6이닝 2피안타 무실점, 전 시즌에도 오클랜드 상대로 7이닝 1실점, 토론토가 오늘 졌는데 아시다시피 선발 싸움에서 진 게 그대로 고스란히 결과로 이어진 경기였습니다. 가우스만이 4실점을 줬고, 근데 베리오스가 저렇게 실점을 안 줄 거라는 믿음이 가장 크고, 무엇보다 토론토가 전반기 막판에 보여줬던 엄청난 승률과 퍼포먼스, 10연승을 달성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래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루징 당하면서 전반기를 마칠 가능성보다는 이번 경기 이기고 위닝 따내면서 전반기 마치는 게 아주 걸맞은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토론토 승마엔 어느 반 패스. 샌디에고랑 필라델피아 마지막 경기입니다. 피베타랑 산체스가 등판을 합니다. 피베타도 최근 3경기는 흠잡을 게 없는 피칭 결과를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 3경기 도합 18.2이닝 1실점이면은 최상급 피칭 흐름이라고 누가 흠잡을 게 전혀 없죠. 18.2이닝 동안 1실점이면은. 근데 이 최근 3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등판했던 것도 있었죠. 6이닝 7피안타 1피홈런 1실점, 적시타 없이 솔로포로 인한 1실점만 허용한 건데, 사실 6이닝 7피안타면은 피안타가 다른 경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필라가 직전 샘프 시리즈에서도 1, 2차전 지고 나서 수입전에서 버프받고 타격 대폭발하면 13대 0으로 이겼던 거 아시죠? 저는 이 경기는 원래 언더 보는 게 무조건 정석인데, 자, 지금 샌디 불펜도 좋죠. 방울 0.67입니다. 최근 3일 13.1이닝 1실점. 그 정도로 이거는 불펜도 좋죠. 원래 언더 보는 게 정석. 피베타가 지금 어찌됐건 실점 안 주잖아요. 산체스도 좌투수, 샌디가 좌수 상대로 강한 팀도 아니고, 피움은 지금 6경기 연속 안 맞고 있는 게 산체스인데, 아시다시피 샌디에고가 지금 2경기 연속 뭐죠? 2경기 연속 필라델피아를 1, 2차전 이기는 과정에서 총 9득점을 냈는데, 그 9득점 중에 4점이 홈런으로 인한 득점이었습니다. 1차전에 마차도가 솔로포 때렸죠. 오늘 2차전에서 잭슨 메리디가 솔로포랑 투런포 때려가지고 4점이 총 홈런으로 인한 득점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9점 중에 4점, 대략 거의 절반 가까이가 홈런으로 인한 득점이었는데, 산체스가 지금 6경기 연속 홈런을 안 맞고 있는 투수입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라가 수입은 면한다고 보는 게 무조건 맞아요.
저는 필라 승을 원래 메인으로 보고 서브로 언더 볼라 그랬으나 둘 중 하나는 들어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습니다. 필라 승이나 언더 둘 중 하나는, 둘 다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전 둘 다 보는데, 필라 승 언더를 보는데 이거 언더가 불안한 명함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필라델피아가 대뜸 타선 폭발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피베타가 올 시즌에 한 번도 안 털리고 시종일관 호투만 해왔던 애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환경 자체는 또 언더 환경이기도 하니까, 언더 랭킹 2등이기도 하니까 필라 승 언더 볼게요 결국에는. 그리고 제일 주목할 만한 다저스 경기. 야, 전반기 마지막 경기 야마모토 등판한 다저스 경기 분석 안 하는 게 맞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우선 야마모토가 샘프한테 좀 유독 약했죠. 유독 약했고, 샘프 상들 두 경기 등판해서 두 경기 다 털렸던 기억이 좀 있고, 그러고 다저스가 오늘 시원하게 또다시 타격을 폭발해서 이겼으면 모르겠는데 2대1로 마운드의 힘으로 승리를 냈잖아요. 좀 걸립니다. 어찌됐건 내일 또 언더랭킹 1등 날씨가 당연히 샘프 홈 경기예요. 오라클 파크. 압도적인 언더 1등입니다. 내일. 그래갖고 이거는 차라리 야마모토 로비레이 그냥 둘 다 믿을 만한 선수니까 언더 까고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저스 경기는 진짜 언더를 잘 안 가요. 일리학 한 번에 그냥 비기닝을 잘 만들어내는 팀은 언더를 잘 안 가긴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제외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오늘 한 경기도 빠짐없이 총 하나 둘셋넷 다섯 7경기를 모두 데이터 정리를 준비를 하면서 전반기 마지막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후반기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잠깐 MLB가 없는 기간에도 다른 거 막 절대 막 그 반반 게임 같은 거 막 바카라 이런 거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잘 참고 현생 사시다가 후반기에 제 캐리 받으시면 됩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